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의 공동주택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집단민원 진정 건의 탄원 등 접수 및 처리 상황에 대해서 11페이지 15쪽 17쪽 선화지역 주택조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역 언론이 4차례에 걸쳐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 조합 설립 후 3년이 넘도록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서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그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대출이자 부담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국장님? 예. 네. 네네. 네. 한쪽에서는 주택법 위반 협의로 고소가 제기가 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제명 절차, 경매 절차까지 진행되는 등 법적 분쟁 그리고 금융 부담 그리고 행정 민원, 언론 노출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역주택조합은 민간자치 조직이기 때문에 구청이 내부 회계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할 법적 근거가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손을 놓고 보기에는 조합원들의 피해가 너무 큰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현재 집행부 이 사업을 끌고 나가는 측이 있고 또 반대하는 측이 있어서요. 네. 예. 뭐 저희가 보기에도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대전시에 지금 사업 승인이 이제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보완 요구를 특별한 상황에도 했는데 그걸 제출하지 못해서 이제 한번 1, 2년 이렇게 지속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어떤 뭐 토지 질권 같은 그런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뭐 어느 쪽을 하여튼 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선화지역 주택조합 사안은 행정권한의 한계와 그리고 국민 보호의 필요성에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네. 행감 자료에서도 조합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됐지만 구청의 처리 결과가 권한이 없다 또는 필요시 조치 예정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한계는 사실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보다 좀 적극적이고 행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국장님.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입이 법적으로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좀 이런 구체적인 문제를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 중앙정부와 국회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네, 6월 대통령 발언 이후 실태 조사와 그리고 제도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를 했고 그리고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형사고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유천 1구역, 그리고 대전 선화, 그리고 은흥정이 등 총 3개의 지역 주택조합이 운영 중인데 이들 조합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나 행정상 문제로 지적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이제 지역 주택조합 방식의 네. 이 재개발 사업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요즘은 이런 형식의 사업을 안는데 종전에 이제 했던 것들이 저희 지역에도 문제가 있고 전국적으로도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런 진정 민원 그런 게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점검은 했어요. 네. 했는데 저희 뭐 주요 관계 법령인 이제 도정법이라든지 그런 법령에 위반되는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 한해서 하에서의 조사 내용에서는 좀 경미한 것만 발견이 돼서 나머지는 이제 뭐 수사로 입증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경미한 사항 이외에 이제 처벌한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히 없었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들고, 그리고 10월 17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국토부는 조합 설립 단계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토지를 90% 이상을 매매 계약을 확보해야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합원 모집 공고 시 공사비나 대행 수수료 그리고 금융 비용 등을 포함한 추정 사업비 및 수지 분석표를 공개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국장님 예. 그 부분 알고 네. 계시죠? 예. 그래서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 조합의 자금 그리고 정보 공개가 강화되면서 그리고 사업의 현실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에 맞춰서 우리 혹시 구도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준비나 제도 정비를 점검하고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이제 또 그 후속으로 국토부의 이제 지침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확인하면서 이제 대처할 계획인데요. 네. 저희들이 예상컨대 네. 그렇다고 해서 요게 여러 문제들이 이렇게 깔끔히 좀 해소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또 아쉬움도 갖고 있습니다. 네. 해소되기가 어렵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좀 대조적인 부분을 지금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예. 정부 방침에 맞추어서 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아, 개선할 예, 수 예. 있는 방법이 네. 있는지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충고도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뭐 제도적인 부분은 중앙부처가 정비를 하더라도 실제 실행에는 결국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뭐 법적 개입이 어렵다는 수준을 넘어서 좀 그분들을 위한 조합민원 전담 창구를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지도 매뉴얼 마련이라든지 조합원 대상 정보 안내 강화라든지 이런 조합원이 좀 책임할 수 있는 선제적인 행정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의원은 합니다. 이런 체계는 혹시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현재도 저희들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조합이든 사업 주체 측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노력은 이제 기울이고 있기는 합니다. 하는데 네. 이제 조합원 스스로 그걸 찾아보고 뭐 좀 그걸 숙지를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 아무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런 공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도 조합원들은 실제로 잘 숙지는 않고 네. 있기 때문에 좀 그것도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어려움이 있죠. 있긴 네. 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그렇게 이 문제점을 관심을 또 갖고 하고 하는 것은 좀 네. 고무적인 일이고요. 네. 저희도 그거에 발 맞춰서 조합 특히 지역 주택 조합의 사업들이 좀 원활히
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발맞추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또 사전에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매뉴얼을 좀 작성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체감하는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통령도 지금 제도 개선에 직접 관심을 표명한 만큼 구에서도 효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업무보고 252쪽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맞춤형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로 가고에 총 10개의 단지를 선정해 교육을 완료했다고 하셨습니다. 네. 올해 교육은 어느 단지에서 이루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은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어느 오늘도 단지에서 하반기 교육을 이루어졌나요? 하고 네. 있고요. 네. 근데 오늘도- 여기에는 하반 10개 단지 교육 완료라고 써 있거든요. 총 10개 단지가 완료됐다라고 써 있는데 이제 어느 지금 단지에서 말씀하신- 실행됐는지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찾아가는 교육이요. 교육을 말씀하신 네, 거잖아요. 맞춤형 교육이야. 네. 그래서 25년도에 네. 저희가 총 10회를 실시했는데요. 네. 단지별로 언급을 하면 센트럴 뷰 아파트, 네. 모아 엘가 그랜데 아파트, 네. 중촌동 현대 아파트, 네. 중촌역 프로지오 센터파크 아파트, 네. 한박가든 아파트, 네. 센트럴 파크 1단지 아파트, 네. 삼부 아파트 3단지, 네. 금호 한사랑 아파트, 네. 태평 아파트, 쌍용 예가 아파트입니다. 아, 이렇게 10곳을 예. 올해 하셨나요? 네네. 이게 교육 대상 단지를 선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국장님? 신청제인가요? 아니면 공무원 추천제, 뭐 교육 필요도 평가에 의해서 되나요? 예, 신청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 10개에서는 단지는 다 신청으로 받은 겁니까? 네네. 아, 예, 저희가 꼭 그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이라든지 분쟁이 좀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연락해서 이번에 신청을 하셔서 교육을 받는 게 좋겠다. 라고 이렇게 권장을 권유도 하신 하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본 의원이 그동안 분쟁이 좀 자주 발생하는 단지, 특히 뭐 입주자 대표의 갈등이 있거나 관리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단지에 대해서 교육 참여를 권장한 것을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국장님. 네. 그러면 지금 이 10개소 중에 올해 교육 대상 단지에 갈등 단지가 실제로 반영된 단지는 몇 개 단지 정도 됩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과태료를 부과한 아파트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본의원이 지금 10개소 들은 거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예, 뭐 저희가 2017년부터 실시를 했기 때문에요. 네, 2018년부터 실시가 됐다고 나오던데 17년인가요? 예, 예. 그때부터 한 단지도 한 뭐 6, 70여 군데가 되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이제 민원 단지가 이제 좀 네. 빠지셨다는 이제 말씀인데 또 제안을 하셨는지. 왜냐면 나름대로 저희한테 직접 오는 민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 네, 당연하죠. 당연한데, 예, 이제 네. 민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민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과태료 부과까지 가는 그런 곳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민원을 어떤 곳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 이게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하는 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민원을 듣다 보면 이런 뭐 예를 들면 뭐 공사 영역 사업 절차라든지 장기 수선 계획 및 뭐 입주자 대표 운영이나 이런 관리비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숙지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거로 인해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상황까지
가서 안타까움에 그때 국장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24년 행감에 있었던 자료에는 기재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뭐 실질적으로 가서 계도를 하고 하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또 다시 민원이 들어와도 해결된 부분은 없긴 하더라고요. 이해하는 부분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이 그때도 이런 교육을 강화해서 권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보니 노력한 부분이 맞나? 당연히 뭐 민원은 당연히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예, 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근데 이제 이것이 그 오늘도 교육을 이제 하루 동안 하지만요. 이분들이 몰라서 내용을 숙지해서 못 온다기보다는 그 입주자 대표 회의나 여러 가지에서 그것을 투명하게 공정하게 할 의지가 부족한 면도 상당히 기인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국장님. 예. 그런데 민원 사항을 쭉 듣다 보면 네. 그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그 기준을 몰라서 공개 여부에 대한 기준, 뭐 제시해야 되는 기간에 대한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회의를 했지만 당연히 게시를 해야 되는데 게시가 좀 늦어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꼭 계획 장기 수선에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빠진 부분이라든지 네. 예, 그런 부분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좀 반복 민원이 발생한 단지 같은 경우는 교육을 좀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 당연히 많이 들어오겠죠. 그런 것 중에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국장님? 그럼? 이제 주로 아까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은 이제 수선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파트 관리비에서 장기 수선 충당금을 떼어서 그걸 이제 모아놓은 게 이제 장기 수선 충당금이잖아요. 네,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집행부에서 그거를 뭐 특정한 업체를 밀어준다든지 어떤 공사비를 부풀린다든지 그러면서 또 그런 거와 또 투명하게 그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허점이 잡힐까봐 일부러 공개를 안 넣는 수도 있고요. 네. 대부분은 그 수선할 때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그런 제도적인 예를 들면 뭐 공개를 해야 된다든지 3개월 이내에 뭐 공개를 해야 된다든지 뭐 밀어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매뉴얼이나 이런 걸 좀 작성하셔서 이런 단지의 배부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저희가 교육할 때도 배부를 하고요. 그런가요? 그런데 네. 이런 단지에 민원이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장황하게 하기보다는 좀 자주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나 위법이 되는 부분들을 좀 요약을 하셔서 좀 제시를 해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런 안내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럼 의원님께 네. 이렇게 그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냥 입주자들인가요? 주로? 입주자 분들도 있고요. 예.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긴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입주자 대표 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소장님인가요? 소장님이든 좀 잘 숙지해서 그 주택의 단지의 주민들한테 잘 안내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자주 네. 되는 그런 조치 사항들을 좀 리스트를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민원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네. 국장님 말씀처럼 하려는 의지가 없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한 게 그걸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했는데 3개월 안에 제시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건 당연히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시를 안 하는 부분들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국장님께 네.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지금 이제 교육할 때도 그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안 위주로 하고 또 강조도 이제 하고 있는데 또 위원님 말씀 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강화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다 입주민을 전체를 모아놓을 수는 없고 또 필요한 입주민은 찾아가는 교육이든 이런 교육대 와라. 그런데 주로는 이제 집행부 쪽을 위주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왜냐면 그게 이제- 집행부에서 잘 운영을 해야지 주민들의 민원이 그-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관리를 저희들이 잘 하셔야지. 네. 소장이든 입주자 네. 대표회의 회장이든 뭐 대표든 임원든 위주로 이제 오겠죠. 네, 근데 뭐 이제 입주자 대표의 뭐 매뉴얼이라든지 뭐 관리 매뉴얼이라든지 좀 이렇게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그런 자격도 있어서 자격은 있지만 아니, 제가 어쨌든 드리는 네. 말씀은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데 지금 이제 실제 그 하위의 그 입주민한테 이제 잘 전달이 안 돼서 입주민의 입장으로서는 그 법령도 모르고 또 이게 왜 공개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건 좀 몰랐다든지 그렇게 이제 그쪽에서 이제 좀 변명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입주민한테도 잘 전달하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저기를 해서 네네. 입주민에게까지 이제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입주민한테도 뭐 전달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대표로 관리하는 입주자 대표라든지 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쨌든 회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어쨌든 회계든지 이런 부분들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드리는 부분에- 말씀은 네. 저희가 진짜로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직접 교육도 하고 그분들 스스로도 그런 거를 다 숙지를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주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하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뭐 여기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메모를 해서 주는데요. 그 문제되는 공유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종합 컨설팅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또 1년에 한 번씩 단지 안을 점검을 합니까, 국장님? 이게 보니까 79개 단지에 지도 점검을 완료했다고 여기에도 되어 있잖아요. 지금 58개를 했고 11월에서 12월 사이에 21개 단지 지도 점검 추진 예정이다라고 써 있잖아요. 예. 네. 저희가 의무관리 단지에 네.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태 지도점검을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네. 그렇게까지도 나름대로는 저희가 뭐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하고도 있는데 참 본인들의 의지가 지적사항들이 부족한 참, 게 네, 좀 점검에서 네, 문제되는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점검 시에 많이 거론됐던 부분들을 네. 좀 줄어들 수 네. 있도록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예, 그런 그래야죠. 민원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을 드렸고 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면 그런 것들 전혀 모르시는 부분들이 사실 대부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피해가 또 입주자 대표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가잖아요.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예. 뭐 소장님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지만 입주자 대표 위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부분들의 공동주택 법이나 관련된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과태료도 가만히 있다가 막 받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국장님한테 네. 건의를 예, 드렸습니다. 저희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자료 행감 설명자료 457쪽에서 461쪽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등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매년 노후 공동주택의 공동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그리고 네. 주민의 안전 확보와 그리고 관리비 부담 완화에 힘써달라고 꾸준히 요청을 했었는데 올해는 여러 공동주택에서 다양한 사업을 신청해 주신 걸로 확인이 됩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예.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본의원이 이거를 살펴보다 보니까 그 사업에 좀 지원 부담 비율이 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의무관리 대상과 비의무관리 대상 구분이 좀 잘못 표기된 사례가 발견이 됐거든요. 우려가.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은 수정을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네, 네. 네. 앞으로도 공동주택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예.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저희들 뭐 중구에도 이제 새로운 아파트도 더 늘고 있고요. 네. 또 주민들의 의식 수준도 또 뭐 저희들이 뭐 아까 교육도 말씀하셨지만 또 주민들도 더 관심이 있고 더 깊숙이 얘기하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리의 어려움도 상당히 있고 그런데 예 하여튼 뭐 대다수 주민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행정을 펼쳐서 주민들이 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더 많은 혜택이 네.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윤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윤양수 의원입니다. 네. 간단하게 10분 예. 이내에 끝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저도, 예.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네, 네.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행감 자료 39쪽에 보면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가 있어요. 네. 그거 보셨습니까? 그 39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그 시간 아끼는 의미로 예.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본위원이 직접 질의한 내용이라 합니다. 예. 그것이 뭐냐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조례로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라고 하는 지적한 바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특히 그때의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의 2, 즉 지역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이런 신설 조항은 지금 지자체가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런데 당시 국장님께서도 본의원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네. 지금 그 사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저도 꾸준하게 저희들 중구도 아파트가 늘고 있기 때문에 신속 지원센터 아니 1년이 지났는데 예.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아직도 검토가 안 됐어요. 검토 아니, 중이죠. 아니 저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그럼 누구한테 건의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 뭐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건의를 했고요. 그럼 또 구청장이 그거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는 거죠. 이제 조직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동구, 서구, 이성구는 이미 조례 개정을 완료했어요. 맞죠? 네. 네. 그러면 이 센터가를 설치한 것이 우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예산과 조직의 문제는 조례 개정의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중구는 행감 자료에서 예산 인력 상황을 고려해서
장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제출은 했지만 이거에 대한 실행을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의지가 없는 겁니까? 이 총장이 지금 시민사회단체에만 신경 쓰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왜 안 만드는 겁니까? 돈이 듭니까? 뭐가 안 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센터 설치는 선택이지만 조례 정비는 의무예요. 다른 구는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중구만 안 하고 있습니까? 총장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시민 사회단체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있고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잖아요. 우리 중구의 공동주택 행정 역량을 계획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를 원해서 본의원이 지난번부터 개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했는데도 그것조차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네. 네. 그래서 국장님, 제가 조금 톤이 올라가서 미안한데 조례 개정은 언제까지 추진할 수 있습니까? 글쎄 제 입장에서 그걸 확언을 드리기가 좀 왜 이거 만드는데 왜 힘듭니까? 이제 법의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의지의 문제입니까? 이제 법 68조 2에서는 이제 뭐 의무상은 할 수 있다로 이제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도 의원님께서 이 현실을 인지를 하시고 해주시는 건 저희로서도 감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아니 동구와 서구와 유성구는 이미 조례를 만들었어요. 왜 그들은 뭔 법을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근데 그들도 뭐 센터를 예전에 서구에서 제일 먼저 운영을 했지만 다시 뭐 하여튼 합해지기 본 의원이 예. 10분 안에 끝난다고 했으니까 네. 지금 8분 30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난해 직접 지적한 내용을 1년 넘도록 반영하지 않는 거에 대한 것은 정말로 유감을 표하고요. 그 집행부 단체장 되시는 분이 이거에 대해 좀 신경 쓰고 우리 국민들,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갈 수 있는 행정력을 표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도시국장 그 총장님한테 말씀하시고 노력하도록 이거에 대한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었다고 꼭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기자님, 행정 사무감사 자료 4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려? 이번에 공동주택 관리 실태 지도 점검 결과 보셨나요? 28. 네. 삼부아파트 4단지가 과태료 부과가 이제 그 공동주택 관리법 제 27조를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죠. 예. 이 위반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24년도. 여기? 예, 24년도 사항인데요. 3부 아파트는 3부 아파트 4단지인데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을 미집행, 또 외부 회계 감사 결과 공고 시한이 1개월 이내인데 미준수, 뭐 이런 사항입니다. 예. 과태료가 얼마 부과됐습니까? 10만, 100만.
120만 원 부과됐습니다. 그 아파트 삼반아파트 사단지가 이제 관리소장하고 주민 간의 갈등이 심했던 아파트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네. 지금 좀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뭐 갈등은 완전히 봉합되진 않았고요. 네. 관리소장이 이제 퇴사를 그런 갈등 속에서 퇴사를 한 상태고 그것이 이제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언급한 종합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곳이 지금 삼부 아파트 4단지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전에 그 문제가 됐던 소장은 아니지만 그 주민과의 갈등이 심했던 소장님은 교체가 된 건가요? 예, 퇴사를 지금 했다고 합니다. 퇴사하시고 그럼 예. 새로운 분이 부임하셨나요? 공석입니다. 현재. 공석으로. 예. 잘. 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46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 사업에 보면은요. 네. 지원 규모가 최대 120만 원 이하를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최대 1,200만 원? 1,200만 원. 예, 예. 그렇다면 25년도에는 1,200만 원이 사업비가 잘 책정이 됐는데 24년도에는 금액이 좀 120만 원 초과를 했죠. 규정이 언제 바뀐 겁니까? 저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예.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해주는 사업이 예. 지원 규모를 보면 단지당 한 개 사업에 1,200만 원을 이하로 지원해주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2023년도, 24년도에는 뭐 센트럴파크 2단지 같은 경우는 자부담 제하고 2,100만 원을 지원해주고 24년도에도 1,200만 원 이상이 됐어요. 근데 규정이 언제 120만 원 1,200만 원 미만으로 규정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법이 바뀐 건 아니고요. 네. 그 예산이 이제 그 시비가 이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시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 예산을 계속 축소해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보여지는 겁니다. 예. 아니 규정에 예. 사업 내용 규정에 공동시설 개선 사업이 제4조에 의해 최대 1,200만 원 이하로 지금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23년도, 24년도에는 예. 뭐 2,000만 원, 2,047만 9천 원도 지원해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차이가 뭔가를 좀 설명해달라고요. 무엇인지. 네, 그러니까요. 네. 법에서는 1,200만 원 그럼 이하에서 23년도에는 법을 어긴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법은 그대로인데 이하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에. 그러니까 그 이하로 이하가 아니라 지금 이상인 게 문제인 거죠. 어떻게 지원해 줬는지 모르세요? 2,100만 원부터 그죠? 잘못된 거. 그런데 1,200만 원 이하로 돼 있으니까 예전에는 2,100만 원이었으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잠시. 근데 왜 1,200만 원 이하라고 했어요? 예산에 따라서.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진행코자 하는 데 있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욱형 의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는 매해 이제 그 12 지원이 지원금에 따라 지원 규모가 변경된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466쪽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관리 지원 사업의 예산이 얼마였죠? 우리도 단두대 200만 원 이하야 써 있는 대로. 예산은 200만 원이고요. 뭐 단지별로는 지금 100만 원이. 전체 2025년도 그 층간 소음 예방 그 관리해 주는 거 있죠. 물품. 예. 전체 예산이 얼마였나요? 200만 원. 구 전체 예산 200밖에 안 됐어요? 예. 근데 그러면 한 단지에 한 개 사업에 100만 원 뭐 이하를 지원해 주는데 뭐 두 개소나 세 개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셨어야죠. 이게 이제 이 사업도 이제 12로 계속 지원을 받아왔거든요. 예. 시에서 이제 작년도에 예. 뭐 재정 여건 계속 말씀드려 죄송하긴 하지만 시에서 뭐 일률적으로 전 부서가 이렇게 막 깎이고 그런 상황에서 대폭 축소해서 내려왔습니다. 2025년도에 10위는 얼마 책정됐습니까? 그러니까 23일은 얼마였어? 26년. 예, 작년 이제 25년부터 신설이 예. 돼서 이제 200만 원이 됐고요. 예. 내년에도 지금 200만 원 수준으로. 200만 원을 예. 뭐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또 이게 이제 민원은 아시다시피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매트 같은 걸 지원하는데 네. 실제 이것을 매트를 갖다가 이렇게 쓰지를 잘 또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재정 여건도 그렇지만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일단 이 정도 돈으로 한번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트를 지원해 주신 거예요? 예, 당연히 층간소음 가격이 얼마예요? 가격이 이게 저희가 세대당 한 신청 가구당 1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 좀 밑에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아니, 고가인 총 제품도 예산이 있겠지만 2025년도 예, 그 층간 소음 예방 관리 지원 사업의 물품이나 교육 비용이 200만 원이라며요, 총 예산이. 예. 근데 몇 단지에 물품을 지원해 줬어요? 이거 실적이에요. 저희가 3부 2단지하고 해모로 더 목동 모아엘과 그랑데 아파트하고요. 해모로도 센트라 아파트. 센트라 아파트 두 군데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 근데 여기 자료에는 467쪽에는 3부 2단지로 돼 있는데 2단지가 맞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 몇 페이지? 잠깐만. 467쪽. 67. 그래서 3부 2단지에서
그러니까 3부 2단계가 포기를 하고 목동으로 변경이 됐다는 거지? 그럼 왜 의원님 자리에 이렇게 됐어?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낼 때는 예. 3부 2단지였는데요. 예. 3부 2단지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예, 또 그래가지고 예, 목동 모아엘가 거랭대 아파트로 이렇게 좀 변경이 돼서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왜 목동 모아엘가 아파트로 변경돼서 지원해 준 건가요? 예, 예. 그럼 이거 북이 착오인가요? 그때 이제 제출할 때 당시는 3부가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제출이 되다 보니까 지원했다가 뺏어온 거예요? 아니요, 3부에서 포기를 해서요. 너무 금액이 적으니까 안 받은 거예요. 하여튼 북이도 좀 잘해주시고요. 예. 어쨌든 이 행정감사 이 중요한 자료를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잖아요, 국장님.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네. 저희들 각별히 주의를 신경 써주시기 기울이겠습니다. 바라고요. 예. 각 공동주택 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지금 구성되는 게 필수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화되어 있잖아. 지금. 그래도 실제 행적으로 있어. 예, 공동주택관리법 20조가 이제 24년 10월 25일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700세대 이상은 네. 의무 층간소음 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주민들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 저희 에서 구성하는 건가요? 예, 저희 구청에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내에서 스스로, 스스로 그 예. 주민들이 네, 구성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이제 설치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했고요. 저희들이 전체 이제 대상되는 700세대 이상 아파트 임무단지 43개소 중에요. 현재 저희가 파악된 것이 설치가 34개 단지, 네. 미설치가 10개 단지, 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게 어쨌든 의무 규정이라고 하면 어느 기관을 정해서 예. 그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규정이 언제까지 정해졌습니까? 뭐 24년 10월 25일부터 의무화 됐고요. 그래서 이제 미설치 된 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뭐 행정지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혹시 뭐 처벌 조항까지 있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행정지도를 하면서 이제 처벌 조항도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속히 설치하도록 지금 일단은 계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처벌된 단지는 없는 거죠? 예, 공동주택은? 예. 뭐 시행된 지가 그렇게 오래는 안 돼서 그렇다면 700세대 이상은 의무 규정이지만 예. 700세대 미만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뭐 의무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예,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교육할 때라든지 뭐 여러 계제가 될 때 층간 소음에 대한 갈등은 계속 있으니까 그 미만도 하도록 저희가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세대 미만은 교육으로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맞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네. 그 갈등은 늘 있는 거니까 그런 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이제 계도를 하는 거죠. 예. 의무는 아니지만 예.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라고 권유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이제 본 의원이 지난 264회 주요 업무 보고 당시에
서울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사례를 소개하면서 소규모 공동주택이 쓰레기, 주차, 안전관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모델을 우리 중구도 참고하시라고 요청한 바가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나시죠? 예. 예. 그렇다면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검토 좀 해보셨나요? 최근이다. 거기가 어디야? 강북구. 예, 의원님께서 또 좋은 말씀 그때 주셔서요. 저희가 11월 초에 서울 그 강북구청을 방문해서 그 선진 사례를 저희가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적극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봤더니 도입해도 좋을 예. 사업이라고 예. 생각하셨습니까? 네, 이제 해당 언론 보도를 보면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외벽 붕괴 균열 시설물 파손 등으로 각종 사고가 전국적으로 좀 증가하는 추세이잖아요. 예. 네. 관리 주체가 이제 부재거나 관리비가 좀 부족해서 점검 보수조차 어려운 구조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맞죠? 예, 특히 수원 다세대 외벽 붕괴 사례처럼 입주민이 신고 후에야 지자체가 조치하는 사후 대응 구조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렇다면 중구에서도 다가구 연립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은데 우리 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올해 점검과 보수 지원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공동주택과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제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럴 좀 여력까지는 없어서 소규모 단지까지는 저희가 일제 점검 못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제 재난 총괄과나 이제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그 안전 점검을 해줄 테니 신청을 해라. 그런 사업들은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적으로 좀 상충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개인 사유 재산이자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지원을 해줘야 되라는 그런 뭐 의견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저희가 이제 건축물 관리법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은 스스로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건물주가 건축물을 잘 못 관리할 때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이든 또 인근에 있는 건물들에 이제 또 피해를 주잖아요. 스스로도 그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관리를 못하면 처벌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본인들이 의무를 해태할 때 이게 이제 국가 예산을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그런 좀 논란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 언론에도 이제 보도됐듯이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고 위험이 커도 점점 신청조차 할 수도 없잖아요. 네. 또 지원도 못 받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죠. 예. 네. 중구도 이러한 지원 사각지대 파악을 위한 좀 실태 조사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사각지대에 있는 건물들도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이게 좀 논의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제 논란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뭔가 행정적인 지원이 할 수 있는 거를 또 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지금 공동주택가 그 직원이 몇 명인 거예요? 10 업무량이 많은 건가요?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11명밖에 없다는 건 참 놀랄 만한 숫자입니다. 아니 공동주택이 저는 그 업무가 없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은 과다하더라고요. 근데 인원이 11분으로 예. 이 보충 커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요즘에 추세가 이제 공동주택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양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중구의 실정에는 뭐 마을 공동체다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할 여기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이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회의 때 좀 강력하게 예. 충원 요청을 하든지 해서 네. 업무가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하는 것도 국장님들이 역할이잖아요. 예. 네,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까 11월 초에 강북구 다녀왔다니까 또 예. 기쁘게 생각하고 한편 서울 강북구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빌라 관리 사무소 통합 관리 모델을 도입해 이제 청소, 시설 점검, 공용 시설 관리 등을 일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입주자들이 만족도가 94%로 달하고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강북구도 올해부터 좀 그 운영 지역을 좀 확대한다고 하거든요. 예. 중구도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반복되는 쓰레기 주차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 관리 지원 사업 또는 관리 매니저 배치 모델 같은 제도를 좀 신속하게 예. 도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근데 하여튼 저희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대단지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고 그런 체계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다세대라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집장사 그런 사업자들이 직후 다 분양하고 떠나버리니까 관리 주체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뭐 만약에 8가구다. 그럼 그분들끼리 누가 주도적으로 할 사람도 없잖아요. 각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구도 이제 실태 파악부터 지원 체계 구축까지 단계적으로 정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옥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김옥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59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의원이 제정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에 층간소음 방지 계획 수립, 실태조사, 예방 시책 마련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죠?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자체 사업은 없고 대전시에서 교부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목동하고 해모로에 이제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매트 설치비가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까 한 군데 100만 원 주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 한 가구에만 지원을 하신 겁니까? 그렇지. 두 군데 다. 한 가구잖아. 세대 한 세대. 아니 그런 게 한 세대. 단지가 아니라. 그 흔히 이제 층간소음하면 저희가 이제 매트를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도 신청한 게 슬리퍼입니다. 예, 제가 받은 자료에도 슬리퍼를 구입했다고 예. 이렇게 이제 받았는데 매트로 하게 되면은 이제 2개밖에 구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슬리퍼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어렵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진천군에는
지원 4,8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주민 만족도가 96% 정도 되고, 광명시에 보면 2013년도에 전국 지방 정부 최초 설치로 층간소음 갈등 해소 지원센터를 마련해서 스스로 주민들이 갈등을 해결하고 이에 해결을 돕도록 해서 4년 연속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지금 하시는 일도 인원수도 적으시겠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자체 사업을 좀 더 하시고, 이런 민원이 없어져야 우리 공동주택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좀 예방 갈등 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12 지원을 바라다가는 진짜 200만 원이 누가 봐도 너무 적은 예산이라서 저희 구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확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의원님 좋은 고견을 받들어서 층간소음이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구 예산을 세워서 구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의는 행감 자료와는 상관이 없는데요. 저희 지금 루시엘 아파트 발파 네. 공사로 인해서 집단 민원이 발생했잖아요. 예. 그래서 어제 시장님께서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도 이제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시 반에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이제 시장님도 답변을 하고 또 바로 현장으로 이동을 해서 또 현장 입장도 이제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제 지하 안전성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에 그 안정성 평가를 서류를 제출해서 이제 통과를 받았고, 저희가 한 것은요, 그 이후에 이제 암이 나왔기 때문에 발파라는 것은 이제 총기나 화학류를 다루는 것은 또 중부경찰서라서 중부경찰서에서 이제 상당 부분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관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은 그분들이 이제 그 발파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고 우선 시험 발파를 해보고 그것이 미치는 진동이든 소음이든 그걸 평가한 다음에 실제 허가를 내릴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전에 주민들한테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하고 설명을 했고, 오늘이 원래 시험 발파 예정이랬습니다. 근데 주민들은 뭐 나름대로 현장에서는 저희도 설명회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현장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 주민들의 어제 의견은 뭐 현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설명을 했다, 뭐 공기 탓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불만을 많이 토로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현장에서 뭐 시장님이 주도로 해서 결정 난 것은, 그러면 시험 발파도 조금 미루자. 현장에서도 공기가 당연히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이고 그러겠지만 조금 참고 시, 중구, 중부경찰서, 민원인 대표, 사과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한 다음에 시험 발파든 본 발파든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저기를 해서 현장에도 시장님이 직접 양해를 구하셔서 현장에서도 어렵지만 협의체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서로 간의 이견을 최소화시켜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다. 그래서 현재 이제 시 주도로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쯤 협의체 회의가 개최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일요일에 이분들이 한 100여 분 넘게 모이셔서 시위를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현장에도 가본 결과 20m 정도 되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곳은. 그래서
지하에서 이제 발파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그 미세한 균열이 가든 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싸울 수 있겠느냐. 그리고 증명해낼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리고 아이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거기 이제 그 입주민 중에는 보면 어린아이들이 좀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토로하시는 게 뭐냐면 인허가를 하는 관에서 중재를 좀 이렇게 잘 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답답하다. 그런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의 그 재산권 또 보호와 안전 보호를 위해서 우리 관에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면 계십니까? 그냥 본회의원이 그 행감에는 없는 자료인데 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부산 진구 개금동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정기적 요인으로 추정되었으며 해당 세대는 스프링클러와 경보기 조차 없는 세대였습니다. 우리 그 관내 중구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는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네, 뭐 20년 이상 됐으면 과거에 또 법률을 적용했고 그렇기 때문에 언급하시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오래된 그 아파트 보면은 이제 뭐 콘센트라든가 그리고 뭐 화재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많은데 우리 공동주택가에서는 그게 그 사고 이후로 좀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관리 감독이라든가 그런 거 하고 있는지 본회의원이 좀 묻는 거예요. 전수는 못했을 거예요. 예. 소방서 자체로도 점검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소방서하고 2차례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뭐 전수조사는 못했지만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단지에 대해서 2차례 이렇게 합동 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부산 사고는 단순히 화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 사각지대를 드러낸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구청에서도 이번 대책의 취지에 맞는 관내 노후 공동주택 화재 예방 주민 안전망 강화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사각지대가 없도록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 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자료 253쪽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올해 7월 제268회 업무보고 당시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전을 목적으로 보사동 261-1번지 기반의 봄은 희망 시니어 센터 조성 사업을 전제로 추진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맞나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예. 맞죠. 예, 당시 보고된 추진 일정은 매우 구체적이었는데 2024년 12월 인정사업 공모 미선정, 2025년 원인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2025년 6월 노인장애인과 등 관계부서 협의, 2025년 8월 컨설팅 보완 후 공모 제도전.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번 270회 업무 보고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국장님. 보사동 261-1번지라는 핵심 위치 정보가 삭제되었고, 그리고 노인복지관의 연계 일정도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방향 또한 기존의 봄은 희망 시니어 센터 플러스가 아니라 생활 밀착형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 공모 신청으로 바뀌어서 보고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변화가 도시재생 인정 사업을 공모하는데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겁니까, 그러면? 아니 알아요. 이거 달라니까 이렇게. 네.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작년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제 그런 사업을 담아서 공모를 신청했는데 선정을 못 됐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 계획을 조금 더 그 상태에서 보완해서 재도전을 올해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그 네. 사이에 이제 국토부 방침이 이제 도시 재생 사업으로 미선정된 지역의 국비 집행률이 20%가 넘지 않으면 그 사업은 공모 신청 불가라고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전면 수정을 해서 지금 이제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는 그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 위주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이제 수일 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된 사항이 도시재생과 계획 변경이 노인복지관 건립 일정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면? 예, 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뭐 저희들 과에서 도시재생과에서 독단적으로 하기보다는 중구에 필요한 시설을 담자. 그래서 이제 네. 노인복지관의 필요성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그거를 담기 위해 노력했는데 국토부에서 볼 때는 그런 사업 계획이 좀 평이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좀 임팩트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철회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건립이 요게 담지 못하는 노인복지관은 그쪽에서 별도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네. 부지에. 그러면은 일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게 일정에 영향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저희는 이제 부분은- 국비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로 담으면 구비도 구비 투입되는 것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뭐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기준이 변경되는 또 그렇습니다. 바람에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도시재생 인정 사업은 예산이 투입된 공모 사업에도 이번 보고에는 또 재도전이라는 계획은 사라지고 스마트 기술 공모라는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국장님. 네. 그렇다면 24년 1회 추경에서 편성된 인정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의 목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다르게 담지 않았습니까? 방향이? 그리고 그런 방향과 사업 구조가 전환이 됐다면 용역비의 사용 목적과 그리고 범위 그리고 역시 재검토가 필요한 건 아닙니까? 그러면? 요것은 이제 단일 사업이고요.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 이제 전체적인 계획의 변경이라서요.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예. 용역의 네.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까? 그러면 용역비가 저기 되는 겁니까? 일부 내용, 예. 크게 영향은 안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역비도 근데 이게 그대로고요. 내용이 많이 달라 보이는데 크게 방향, 용역의 그 사용 목적과 방향의 재검토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국장님? 그러면 기존 했던 부분들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음, 그래서 이제 특정한 건물을 지키보다는 네. 그 우리 사업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 신청한 것은 뭐 스마트 그늘막, 도로 열선, 도로 인프라, 또 AI 기반 보행자 시스템, 뭐 그런 걸 담고 있는데 기반 시설 위주로 이제 변경은 됐어요. 네, 좀 하지만 그 전반적인 용역에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모 사업을 선택하는 유형에 따라서 좀 사업의 구조와 그리고 예산 투입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관계 부서와 좀 협업을 해 주시고 일정 조율이나 예산의 효율성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변경되는 사안이 없도록 좀 행정의 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변화의 정확한 배경이라든지 향후 추진 방향이 잡히면 계획이 된다면 의회에도 명확히 공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도시재생과 업무만은 아니지만 도시재생과에도 관계가 있어서 예. 질의드리는데요. 네. 행감자료 112쪽 이하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 중에 폐기물 처리 및 재예방 기술지도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먼저 폐기물 처리 용역을 보면 총 48건 중에 3억 8,874만 원이 수의계획으로 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위원님 잠시만요. 그냥 그렇다고 하면 됩니다. 질의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뭐 어렵게 하지 말고. 그 이 중에 중앙아스콘이 15건, 금액 1억 4,829만 원, 건수가 기준에서 31%, 금액 기준 38%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대림공영과 서안환경이 각각 8건씩 계약하고 약 17%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적으로 볼 때에 상위 3개 업체가 우리 구의 전체 계약의 65%를 차지하고 있고 금액으로 보면은 7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본 의원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폐기물 처리, 폐기물 운반, 이제 그런 업체, 그런 사업에 대한 건데요. 네. 이 동종 업종의 그 회사는 그렇게 제한적입니까? 제한적. 많지는 많지 않습니다. 않아요? 예, 폐기물 처리 업체가요. 이제 그리고 이제 운반하는 업체는 좀 있지만 실제 폐기물 처리장을 갖고 있는 업체는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아마 지금 언급하신 업체들은 특히 또 우리 대전 중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도 가깝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비용도 좀 절감이 되는 측면도 중구 소재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업체보다는 조금 많이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네. 뭐 선하게 생각하면 네. 모든 것을 선한 거로 보는데 네. 특정한 업체에다가 많은 것을 몰아줄 때에 또 오래되다 보면은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은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그 특별히 폐기물 업체 중에 우리가 우리 중구 업체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른 대전에 있는 업체, 인근에 있는 업체도 우리 수익해가 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은 되잖아요. 네. 그죠? 예. 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우리가 중구 업체를 사용하는 거 좋고 또 제가 볼 때는 입찰한 게 아니고 그냥 수의 계약으로 그냥 했다는 거거든요. 예, 금액이 작은 것들을 네. 해서. 그러니까 예. 금액을 작은 것은 쪼개기 해서 나눠서 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제가 볼 금액은 좀- 적에는 본 의원이 볼 적에는 2천만 원 이하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우리가 뭐 봄에 2천만 원짜리 한 번 하고 가을에 또 2천만 원씩 하면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거고 한 업체에다가 한꺼번에 계약을 하면은 입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겠죠. 예? 솔직한 답변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이 재예방 기술 지원도에 대한 용역 현황을 보면 또 77건 중에 1억 6,420만 원이 또 이런 규모로 집행되고 있어요. 이 중에 세종 재예방 기술원이 24건 5,932만 원, 건수로 보면 32%,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36%, 건설 안전 기술원이 15건 25%, 금강 건설 안전공사가 10건 7% 뒤를 잇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한 몇 개의 업체에다가만 집중적으로 밀어주는 이유, 물론 일하기가 편하고 또 자료를 쉽게 주기도 하고 뭐가 있기도 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제가 볼 적에는 공개 입찰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만 쪼개기 나누게 해가지고 이제 수의계약 형식으로 일편한 형식으로 가지 않는가라고 하는 염려가 있어서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일부러 규모를 축소할 수는 이제 그건 거의 좀 솔직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지 어떤 사업별로 사업 규모가 작다 보니 거기에서 나오는 아니 이거 이제 뭐 재예방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 사업비겠지만요. 이제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수의계약은 이제 어떤 규모가 작으면 작은 걸 가지고 입찰 공고를 하게 되면 또 뭐 1개월, 2개월이 소요되니까 절차가 또 복잡하고. 예, 사업을 단축시키는 좀 그러니까 국장님 네. 이런 사업에 대해서 네. 본 의원도 예. 어떤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일 업체와의 계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예. 그러나 한두 업체의 계약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에는 다른 업체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예.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네. 염려에서 이와 같은 것을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특히 알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와 재예방 기술 지도 모두 이런 지역 몇몇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을 수주한 만큼 계약 과정에서의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 체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투명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네. 염려에서 예.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네. 본 의원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지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